근데 지금 봉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봉합이 될까? 저도 뭐 당 내부적으로는 봉합이 되겠지만 계속 그 내홍은 그 바깥에서는 되게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 해임된 이준석 전 대표가 일단 가처분 신청 낸 것도 결과가 내일 나오고 지금 뭐 결과 내일 나오는 건 확정인가요? 뭐 안 내일 나온다는 정해져 얘기가 있죠. 있어서. 빨리 나오면 네, 빨리 가처분 나오면 내일 법원에, 예정이 돼 있죠. 예. 그리고 지금 뭐 언론 인터뷰, 방송 출연 이런 거를 통해서 점점 더 각을 세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국민의힘에선 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같이 이준석 대표하고 전 대표하고 이제 싸워야 되나요? 싸울수록 판이 커지겠죠. 그렇죠.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그건 좀 느껴집니다. 애써 싸우지 않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담담하게 앞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뒤에다 놓고 버스 그냥 출발해서 저 앞으로 가는 거예요. 네. 가면 이준석 대표 저 뒤에 점처럼 이렇게 멀어지다가 결국은 피로감에 따라서 국민들은 좀 잊혀지는 현상이 나타날 그래서 것이다. 무대의 원칙으로 네. 가는 거군요. 예, 그렇게 가는 게 일단 맞다고 볼 거예요. 그래서 윤핵관이나 이른바 윤핵관 호소인이나 전부 지금 딱 닦고 있는 네. 상황일 거고요. 비대위원회도 앞으로 그러니까 집권 여당으로서 사실 이게 초유의 사태 아니에요. 그 대통령 당선 그렇게 힘들게 5년 만에 다시 탄핵 이후에 네. 복잡한 당내 뭐 혼란 수습하고 새로운 대통령 만들었는데 100일도 안 돼서. 100일도 안 돼서 당이 지금 이 지경이 돼버렸는데 네. 어찌됐든 이 혼란을 수습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권 여당으로서의 어떤 대통령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거나 또 국회 차원에서 어떤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뒤에다 떨어뜨려 놓고 앞으로 막 달려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준석 대표는 계속 언론을 통해서 언론에서 또 뭐 이준석 대표가 계속 기사거리를 던져주고 있으니까 얘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언론이 뭐 매일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매일 그러니- 똑같은 얘기만 할 텐데. 뭐 한 1, 2주일 정도면 네. 이제 좀 지칠 것이다. 네. 근데 해임된 당대표를 패널로 쓸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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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앞으로 고비는 한 2주 정도나 네. 그 정도 수준일 거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더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더 센 폭로. 일을 일 폭로로 모자라서 핵폭탄급 폭로를 계속 쏟아내지 않으면 안 될 텐데 그렇게 해버리면 진짜 내부 총질하는 사람은 네. 이준석 전 대표다 이렇게 딱 지목이 되면서 배신자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도 좀 완급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세력화를 계속 추진해 왔잖아요. 지역 네. 다니면서 당원들 그렇죠. 모집하고 젊은 층. 그러니까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가면서 자기 정치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야 된다. 뭐 책도 낸다고 하고요. 네, 그런 자기 정치하는 착착착 계획된 진행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가야 할 거다. 그러니까 네. 양쪽이 이제는 막 충돌하고 마주치고 막 보기만 하면 싸울 것 같지만 어느 순간쯤 되면 이렇게 평행선으로 쭉 가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4번은 안 하고 5번은 그러게요. 이 말씀 해주셨고. 네네. 아, 근데 이 얘기를 네. 제가 하려고 예, 사실 예, 미리 말씀하세요. 생각했어요. 이준석 대표가 뭐 당내 뭐 갈등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는 것은 이제 상수잖아요. 네. 뭐 제가 볼 때는 더 달라질 것 같지는 그렇죠. 않아요. 예. 만약에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품는 모습, 대선 때처럼 가가지고 한번 확 안고 좀 이렇게 화해하는 모습 보여주는 걸 하려면 지난달 26일 내부총질 문자 나왔잖아요. 네. 그 한 며칠 사이에 아니면 뭐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 떨어졌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 불러가지고 술 한잔 탁 마시는 모습 네. 보여주면서 했었어야 하는데 지금 멀리 와버렸잖아요. 네. 이제 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계속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상수라고 하면 우리 주식시장에서 그렇잖아요. 주가가 좋을 때는 작은 변수가 뭐 나오거나 아니면 큰 변수가 나오든 주가가 크게 그러니까 출렁거리지 않잖아요. 네네. 안 좋을 때. 네. 주가가 안 좋으면 막 출렁출렁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많아질 거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이렇게 30% 가잖아요. 그러면 내년쯤 되면 내년 상반기쯤 지나고 나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제 내후년 총선 4월인데 이거 내가 어떡하지? 내 자리 이거 보존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준석 대표가 하기 나름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하기 나름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얼마나 유지하고 다음번 총선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자신감을 당 소속 의원들한테 심어줘야 한다. 네. 그거 못 심어주면 지금은 이준석 대표하고 이렇게 평행선으로 가더라도 어느 순간 이준석 전 대표가 훅 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아니 오히려 국민의 의원들이 내부에서부터 이준석 전 대표가 필요해서 자꾸 호출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네. 아직 말씀 듣다 보니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물론 이제 법률가는 아니시지만 정치 평론가로서 내일 있을 그 가처분, 뭐 내일 아닐 수도 있지만 가처분 결과가 그 뭐 인용이 날 거냐 기각이 날 거냐를 제가 뭐 예상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랑 그렇게 된다면 후폭풍이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가장 분수령이 중요하니까요. 되잖아요. 내용이 네. 더 격화되느냐 뭐 진정되느냐 그 결과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가처분이 인용되면 모든 게 올스톱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비대위 자체가 존립 근거가 사라지는 거죠. 이준석 대표는 대표직 그냥 유지하는 네. 거고요.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힘에서는 상상하기 싫은 네. 시나리오일 거예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더 시끄럽게 얘기하고 그렇죠. 더 정당성을 얻게 될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일들을 겪어왔어요. 본인 문재인 정부 때 징계하겠다고 한 거, 그거 네. 가처분해가지고 결국 살아남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검찰총장이? 그렇네요. 네. 예.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처럼 나가겠다고 얘기할 거예요. 네. 오늘 그럼 그렇게 그거 얘기했어요. 억지로 어떻게 네. 내밀 거예요? 못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또 창당을 얘기한 거군요. 윤핵관들의 창당을. 만약에 인용되면 창당할 거다 이렇게 인터뷰를 자기 많이 하나 했더라고요. 떨어뜨리기 위해서 윤석열들이 당을 끌고 움직여요? 아니, 말도 안 되는 네, 일 같고요. 그거는 이제 넘어가는 그냥 것 같고요. 정치적 네. 상상력인 것 같고요. 근데 하여튼 글쎄요. 판사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도 그렇죠. 있겠지만 예, 모르죠. 주영 비대위원장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소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전준이가 아니죠. 비대위. 상임 전국위에서 전국위.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얻는 과정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비대위 출범에 정당성이 부여됐다. 혹여 절차적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해결이 됐다고 개정되죠. 보여진다. 판사 출신인 비대위원장이 이 정도 얘기했으면 그쪽으로 조금 네. 기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켜봐야겠네. 드네요.